교육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의 의미와 목적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살펴볼 건데, 일단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교육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을 살펴보고, 또 교육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교육의 유형 살펴보고, 교육의 목적, 그 다음에 전인교육 순으로 오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육의 의미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교육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한번 각자 의견을 한번 교환해 볼까요? 우리 각자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해봤는데요. 관련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교육은 단순히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을 통해서만 완성되진 않는다. 교육이 발전하려면 교육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일, 우수한 교육 시스템 분석을 통해서 현재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 개인의 잠재력을 더욱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일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교육 전문가와 실천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이라는 것은 개인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경쟁력 확보와 민주화 달성 등 사회적 현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나아가 개인과 사회 공동체라는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사랑하고 공동체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교육이란 무엇인지 고민해 볼 만하다. 교육은 사람을 키워내는 과정이고 현재를 개선할 수 있는 힘이므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활동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환으로 우리는 교육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고, 이 교육은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고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해요. 그 다음에 교육의 목적과 가치 실현을 전인교육 관점에서 설명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가르치다, 기르다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여기서 가르치다는 말은 뭔가 알려주거나 올바른 것을 가려내서 갈고 닦을 수 있도록 길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한자의 어원을 보면 교육은 가르칠 교, 기를 유인데요. 이제 가르칠 교는 회초리로 아이를 배우도록 한다. 그래서 엄격함을 내포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를 육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젖을 먹이며 기른다. 라는 모성애적인 자애로움이 포함된 글자예요. 영어의 education, 교육은 라틴어의 educare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래서 가능성을 이끌어낸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 페다고지가 있거든요. 얘는 그리스어에서 기원한 것으로 이제 어린아이를 바른 곳으로 이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양과 서양 모두 교육은 각각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을 길러내거나 내부의 선천적인 능력을 밖으로 꺼내는 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교육은 교육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정의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규범적 정의는 교육은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전수해주는 일이다. 교육은 지식의 형식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가 규범적 정의인데 조금 어렵죠. 그래서 규범적 정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혹은 교육이 개인의 인격체로서의 성장을 돕는다에 중점을 두면 규범적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기능적 정의는 문화 증식 및 사회 개혁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수단이라고 이 포인트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도구로서의 교육이 어떤 것을 수행하냐.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외적 기능이 뭐냐. 여기에 중점을 둔 정의가 기능적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세 번째는 조작적 정의인데요.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육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교육이 가지고 있는 추상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추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육을 행동적 용어로, 즉 구체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행동적 용어로 바꿔서 실제적인 과정과 방법으로 정의하는 방식이 바로 조작적 정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교육은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로 정의한다. 이 경우가 이제 조작적 정의에 해당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현상으로 표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현상으로 표현하는 조작적 정의에 따르면 이제 교육은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로 정의가 될 수 있죠. 여기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교육 활동에는 가르치는 주체가 있고요. 그 대상이 되는 객체가 있고 그 객체를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왼쪽 그림 이 세 가지를 교육의 3요소라고 불러요. 교육의 주체, 그다음에 객체, 그다음에 교육 내용. 이 세 가지가 교육의 3요소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교육의 주체에는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님, 위에 선배님, 아니면 내용을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포함을 하고 교육의 객체는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제 자식, 그다음에 후배,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 등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육의 객체는 이제 교수자 중심에서 보면은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만 학습자 중심에서 보면은 배움의 주체, 학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 내용은 이 주체랑 객체 사이에 의도적으로 계획되어진 교육의 가치의 매개체로서 교재 혹은 교육 과정을 모두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3요소가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곳이 이제 교육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장소랑 공간, 그다음에 주체랑 객체 사이의 심리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수업에서 교수 활동보다는 이제 학습자의 학습 활동이 더욱 강조가 되고 있죠. 따라서 교육은 바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 이제 흔히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 즉 교수자를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만 스스로 학습할 수도 있고 서로 상호 가르쳐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는 교육의 중심에 함께 서 있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유교의 오경 중에 예기에 교학상장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승은 가르치고 배우면서 제자는 배우고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또한 백암록에 나오는 줄탁동시라는 말도 이와 동일하게 쓰이는데 이제 병아리가 부화할 때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껍질을 이제 깨잖아요. 그 껍질을 깬 부위를 어미닭도 밖에서 같은 부위를 같이 쪼아주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병아리가 무사히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교육에 적용을 하면 진리를 깨달으려면 어떤 것을 배우려고 하면 학생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됨과 더불어서 교사랑 적절히 상호작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그 교약상장이나 줄탁동시의 한자 성어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교육은 대상이나 목적이나 장소 등등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크게 형식적 교육과 비형식적 교육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형식적 교육에 학교 교육이 함께 있고 비형식적 교육에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이 같은 라인선상 하단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형식적 교육과 비형식적 교육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의 틀은 형식적 교육은 제도랑 형식을 가지고 교육기관에 의해서 진행되는 교육이고요. 비형식적 교육은 제도랑 형식이 없고 교육기관을 벗어난 교육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식적 교육은 계획적으로 전개되는 교육활동 전반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전에 특정한 목적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 내용을 잘 조직을 하고 이 교육 내용을 일정한 장소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학교 교육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이에 반해서 비형식적 교육은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어떤 일상의 경험,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를 습득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육을 비형식적 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학교 교육과 달리 넓은 의미의 교육을 비형식적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 교육은 학교 교육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순화된 환경, 균형을 이룬 환경을 제공하지만, 비형식적 교육은 언어 습관, 예절, 취미, 심미적 감상 등등 인격과 정신에 무의식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교육, 비형식적 교육의 형식에는 이런 차이가 있고, 네, 조직, 교육의 3요소, 교육의 형태 면에서 이런 차이들이 있다.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육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가치지향적인 활동이죠. 그래서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만, 이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교육의 내재적 목적은 교육 개념 속에 내재된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의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전인적 성장, 잠재 능력 개발, 인격 발달, 즉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 잠재적 능력 개발을 위해서,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교육의 내재적 목적을 강조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외재적 목적은 수단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대기업 취업을 위한. 그래서 여러분이 왜 공부합니까? 라고 했을 때 시험 잘 보기 위해서요. 혹은 대학 진학하기 위해서요. 혹은 취업하기 위해서요. 라고 이와 같은 수단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의는 외재적 목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재적 목적, 외재적 목적 둘 다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본질적 가치는 쉽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 수단적 가치는 표면적으로 쉽게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수단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육을 수단으로 삼아서 성공하는 건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수단적 가치를 교육의 유일한 가치로 착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재적 목적, 즉 교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를 추구해야 함과 동시에 이것을 또한 수단적 가치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아 실현을 통한 개인 발전뿐만 아니라 문화 전수로서 사회 유지 조화시키는 게 교육이고, 지덕체의 조화와 전인 교육의 실현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교육의 목적은 내재적 목적에 따라서 이제 자아 실현을 통해서 개인이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 전수를 통해서 사회가 유지되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은 교육을 통해 나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또 사회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인 교육은 지식 교육뿐만 아니라 덕육, 체육, 그다음에 넓은 교양, 건전한 인품 등등 많은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을 전인 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에 의한 인성 교육이 중요하고, 학교에서는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을 계획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 창체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이 모든 것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고, 그것을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적용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핵심 개념 이렇게 살펴봤어요. 교육의 정의, 규범적, 기능적,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다음에 구성 요소 3요소라고 있었죠. 주체, 객체, 교육 내용, 그다음에 교육의 유형은 형식적 교육과 비형식적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적 교육은 학교 교육, 비형식적 교육은 가정, 사회 교육 이런 것들이 있었고,
교육의 목적은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이 있다. 그 교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내재적 목적이고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중시하는 게 외재적 목적이다. 그래서 이 둘이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다섯 번째 지덕체의 조화랑 전인 교육의 실현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목적과 인간상, 교육과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의 핵심 개념은 네 가지입니다. 일단 교육의 이념, 그 다음에 창의 융합형 인재, 학력과 행복 지수, 행복을 위한 교육, 이 네 가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교육이 여러분의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계속 의사소통하면서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사회는 이제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회 혹은 집단 혹은 개인들 사이에서 특수한 관계를 성립하면서 상호작용하는데 개인이 없으면 사회도 존재하기 어렵죠. 그래서 각 개인들은 사회의 능동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들과의 상호작용은 능동적인 과정이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아실현을 이뤄서 자아실현을 되게 거창한 말로 들릴 수가 있는데, 나 스스로에 대한 성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아실현을 이루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내 역할을 충실히 그다음 제대로 수행하면 개인도 행복하고 사회도 여러 구성원들의 조화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 오늘 이번 시간 교육과 행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학교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추구하는 인간상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과 행복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 이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학교. 우리가 다니는 학교. 학교는 교육하는 장소죠. 근데 단순히 교육하는 장소가 아니고 일정한 틀과 제도를 갖춰서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랑 환경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관련돼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은 교육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잘 조직된 형식적인 교육 활동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은 일생 동안 여러 지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청소년기를 학교 교육에서 대부분 보내게 되죠. 시간을. 그래서 따라서 학교 교육은 청소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목적, 즉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을 달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추구하는 목적과 관련해서 어떤 이념을 제시하고 있냐면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홍익인간을 교육 이념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즉 홍익인간의 이념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익인간 교육 이념 아래에서 여러 학교 교육의 교육 방향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이념 제2조, 교육기본법 제2조에 다음과 같이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세요. 눈으로. 자, 교육은 홍익 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렇게 교육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인의 인격 도야, 그 다음에 자주적 생활 능력, 그 다음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이것을 제시하고 간접적으로는 민주국가의 발전, 그 다음에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기본법에 이렇게 딱 명시를 함으로써 이 이념과 교육 목적을 최상위로 두고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법의 학교 급에 따라서 구체적인 교육 목적을 제시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서 이제 초중교의 교육 목적이 서로 계열성을 가지고 세부적인 교육 목표로 이제 학급별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죠. 교육기본법 제2조에 나온 것처럼 홍익인간이라는 교육 이념 하에 이제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 능력, 민주시민 자질 이것을 이제 제시하고, 그다음에 간접적으로는 민주국가의 발전,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을 제시하고 있다. 도표로 한번 나타낸 그림이에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초중등 교육법에 이제 초등부터 중등, 고등 이런 교육이 서로 계열성을 가지고 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교육 시스템,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학급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즉, 교육받은 인간의 특성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홍익인간이라는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여러 가지 인간상을 제시를 했어요. 그렇지만 2017학년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은 6개 역량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사회 시민으로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홍익인간 하단에 있는 것부터 시계 방향 순서대로 살펴보면 이제 의사소통 역량,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 그다음에 심리적 감성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관리 역량, 이렇게 6가지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추구하는 인간상인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이걸 바탕으로 핵심 역량을 함께 제시해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행복이란 주제 하에 이제 학력과 행복 지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OECD 주도하에 실시하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꽤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에 열중하는 면도 있지만 이제 공부하는 것 자체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의 높은 교육열 또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 다음에 교실 수업 개선도 많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시대 흐름을 반영한 교육 정책 등 여러 가지들이 이런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세 미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아동 종합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OECD 회원들국 중에서 가장 최하위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상반되는 결과죠. 그래서 학업 성취도는 매우 우수한 반면에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로 이제 학업 스트레스를 뽑고 있거든요. 또한 2016년에 행복지수 국제 비교 연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OECD 회원국 중 가운데 가장 낮았다고 해요. 그래서 주관적인 행복지수는 이제 자신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정도를 이제 OECD 평균과 비교해서 점수화한 건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높은 학업 성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대한 만족도나 아니면 주관적 행복 지수가 낮게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의 지금 공교육의 문제라고 삼고 있는 이제 입시 경쟁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으로 뽑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제 행복의 조건으로
돈을 꼽는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학력은 국제 수준보다 굉장히 높지만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물질적 행복이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만연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물질적 행복이 우선적 가치가 있는지, 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이것을 진지하게, 신중하게 고민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사실 개개인마다 다 다르고 하지만 행복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나에게 내 삶에 대한 총체적인 만족감, 내가 내 삶에 대해 느끼는 행복감, 만족감, 즐거움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욕구는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사는 거잖아요. 행복하려고. 그래서 행복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내적인 조건도 있고 외적인 조건 모두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지적 만족감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한다. 혹은 뭐 정서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을 위해서 뭐 어떤 것을 한다. 이런 것도 이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내가 어떤 재산을 쌓겠다. 아니면 어떤 명예를 얻고자 한다. 이런 외적인 조건도 내 행복에 다 포함되는 요건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행복의 내적 조건은 우리 앞서 배운 교육의 목적 중에 내재적 목적과 관련이 있고 이제 외적인 조건, 뭐냐 신분이나 뭐 재산이나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은 외재적 목적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재적인 조건하고 외재적 조건을 모두 포함한 것이 이제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있고 또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이 행복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물론이고 이 행복이 물질적 행복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나의 정신적인 행복도 같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길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고 특히나 내재적 목적과 관련된 정신적인 행복은 나 스스로에 대한 자아 실현, 나 스스로에 대한 성장과 더불어서 지적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희열을 느낄 때 고차원적인 행복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신적인 행복은 교육을 받아본 뒤에만 비로소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어떤 원하는 삶을 꿈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그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내가 원하는 교육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육은 우리가 공통된 어떤 교육 과정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개별 맞춤형 면에서는 학교 교육이 모두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럼 개별화된 교육은 우리가 학교 교육 외에 뭐 사이버 교육이 워낙 지금 잘 발달되어 있죠. 그런 것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우리의 행복감을 좀 채워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한 교육 슬라이드 보시면 교육부에서는 이 학습을 통한 개개인의 자아 실현을 도와주고 타고난 소질과 끼를 끌어내며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주기 위한 행복 교육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도 굉장히 이전보다 많이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교육 활동이 펼쳐지고 있고 나 또한 내 삶에 가치 있는 것이라 여길 때 교육은 또 효과적이거든요. 이런 믿음을 갖고 내가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도 나의 스스로의 삶에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내 내재적 목적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외재적 목적도 달성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또 행복을 다 채워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튼튼하게, 그다음에 건강하게, 잘 조화롭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OECD 행복 순위가 선진국 대상 36개국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27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나라 행복 지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 이렇게 낮을까요? 이렇게 보니까 쉴 틈이 없이 너무 바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비중이 높았고, 근로 시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쉴 틈이 너무 없다. 여가 생활에 불만족을 느낀다. 그다음에 1인 가구 증가가 돼서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유대감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점점 늘어나는 마음의 병으로 뭔가 마음이 고단해요. 그래서 자살률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세계 최고 스트레스 보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씁쓸한 통계 결과도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혹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저조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물론 개개인마다 다 처해진 상황이 많이 달라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 행복을 위해서 혹은 삶의 만족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일단 학교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지식 전수 중요하죠. 우리가 앞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일정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식 교육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보다는 우리가 각자가 가장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꿈과 희망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이렇게 이끌어주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을 위한 교육을 교육부에서 발표를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꿈과 희망, 비전을 갖게 하는 교육이 중요하고, 그래야 이제 각 개인이 능동적으로 내 삶을 꾸려갈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의 외제적 목적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내재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성적 중심의 교육에서 좀 탈피를 해서 이제 사회적인 지위나 물질적 만족감에 치중하기보다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도 보고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필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점검해보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가지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홍익인간이라는 교육 이념 하에 이제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6가지 역량을 강조하면서 창의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교육 기본법에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교육 체계 시스템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학력은 굉장히 높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지만 행복감은, 즉 삶에 대한 만족감은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이와 관련된 연구 우리 결과를 보면서 우리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배운 개념, 오늘 다뤄본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교육과 자아실현, 교육과 사회화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동서양의 교육적 인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의 교육적 인간상과 서양의 교육적 인간상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과 관련해서 신문기사 하나를 떠왔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제 4차 산업 시대에는 우리가 이전에 어떤 지식을 암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수준의 이상의 것에 고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역량을 필요한 시대에 접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과
그다음에 행복한 학습 구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래 사회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측면에서 보면은 이 교육 과정이 시적절하고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교육 과정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회 나가서 발휘하게 될 6가지 핵심 역량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자기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심리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 이런 6가지 역량들이 새로운 교육 과정에 명확하게 제시가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지식 전달식의 암기만으로 교육이 진행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교실 수업을 탈피해서 토론이나 토의, 실험, 탐구활동 이런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강조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전략이자 시대의 적절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사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교육의 이렇게 방향은 시대 흐름에 맞게 계속 시적절하게 변화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동서양의 교육적 인간상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현재의 흐름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교육받은 사람의 특징을 성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육적 인간상은 교육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정의를 나타내는 것인데 교육을 통해서 형성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인간의 포괄적 특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구체화되기도 하는데 이상적인 조건에서 완벽한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예상되는 인간의 특징을 교육적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교육적 인간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달라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다 다르게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배경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 역시 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미래 역시도 이제 우리는 점점 창의적 인간, 융합형 인간 이렇게 교육받은 인간상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하고 서양이 어떻게 인간상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고 미래에 정말 필요한 교육적 인간상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동양의 교육적 인간상은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우선 첫째가 성인과 군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인과 군자는 어떤 것에서 영향을 받은 이상적 인간상일까요? 유교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교에서 전통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이 성인과 군자예요. 그래서 지적으로도 훌륭하고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인물을 성인과 군자라고 하는데 이제 군자의 반대 개념은 소인이에요. 소인이고 상위 개념이 바로 성인입니다. 그래서 군자의 길은 수기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기치인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은 후에 타인을 다스린다라는 뜻으로 이제 군자가 갖춰야 될 덕목으로 3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인, 지, 용입니다. 그래서 또한 군자는 중용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중용은 때와 상황에 알맞은 도리를 실천하는 일이고 지나침이나 모자람이 없는 행동이다. 그래서 군자는 중용을 추구해야 되고 우리 전통사회의 선비랑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동양의 이제 교육적 인간상으로 2번째는 부처와 보살을 들 수가 있거든요. 얘는 불교의 교육적 인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처는 깨달은 사람을 의미를 하고 지혜와 자비를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으면 불성을 스스로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살은 불교의 현실적인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보고 최고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로서 부처를 닮으려고 노력하자. 그래서 구도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살을 구도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구도자라는 거는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교육적 인간상은 성인과 군자, 유교의 영향을 받은 인간상이고 부처와 보살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교육적 인간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선비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비는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어진 인물을 지칭하는데 유교에서 보면 자기 수양에 힘쓰는 지식인, 유교적 덕의 실천자, 전인적 인격을 지닌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비는 의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나 공공을 위해 유교적 이상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해요. 이어서 서양의 교육적 인간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교양인을 둘 수가 있어요.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성의 판단에 따라서 진리를 탐구하도록 가르쳤는데 문답법을 통해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파술과 반어법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플라톤이죠. 이제 그의 제자 플라톤은 이성 개발을 위한 교양 교육을 강조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 각 계층이 각자의 소임을 다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이성 중심의 교양 교육을 주장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중욕의 덕을 강조를 했는데 이제 시민이 유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교육 목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중용의 덕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핵심적 특징을 정리하면 진리탐구자, 정의추구자, 올바른 시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들 모두 교양인 양성에 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두 번째, 신사를 둘 수가 있어요. 이제 신사라는 말은 로크가 제시했는데 신사 교육에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자, 신사라는 거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도덕적인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신사라고 봤고 또한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지혜와 품위 있는 행실, 학식을 겸비한 인물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신사교육의 핵심은 신사 양성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사는 이 모든 걸 갖춰야 되는데 덕성, 지혜, 품위, 학식 이것을 두루 갖춘 자를 이제 신사라고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신앙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은 이제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개념으로 이제 교육받은 사람을 신의 뜻에 따라 살면서 겸손한 자세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를 신앙인으로 봤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은 성악설과 원죄설 관점에서 영혼을 구제와 이제 내세를 준비하는 교리, 즉 교화라고 하죠. 그래서 교화라고 하는 엄격한 교육 방식의 전달이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동서양의 교육적 인간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서로 다른 입장에서 각각의 이상적 인간상을 제시했죠. 그리고 바람직한 인간상을 지칭하는 용어도 상의했어요. 근데 크게 봤을 때는 이들 모두가 교육을 통해서 인격을 완성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핵심은 정보나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기보다 어떤 이해와 안목을 갖춘 사람, 그리고 자아실현과 인격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실천하는 사람을 교육적 인간상이라고 바라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동양의 교육적 인간상, 서양의 교육적 인간상에 대해서 정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동양의 교육적 인간상은 성인과 군자, 부처와 보살, 그 다음에 선비를 들었었고 서양의 교육적 인간상으로 교양인, 신사, 신앙인을 둘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에서 상이한 용어로 지칭해서 이상적 인간상을 제시를 했지만 결국 공통적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인격을 완성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했다. 결국 핵심은 어떤 정보나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기보다 어떤 세상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갖춘 사람,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인격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려고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동일한 교육적 인간상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